안녕하십니까. 형님더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남입니다. 와, 형님들, 저는 어제 베트남에 잘 왔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온 이유는 첫 번째, 베트남어 공부하러 잠깐 왔었고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태국하고 라오스에 있으면서 태국어 공부는 했고, 물론 이제 스페인어랑 다른 공부도 했지만 베트남어를 조금 등한시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넘어왔어요. 베트남 공부로 한 2개월 정도 하고 다시 이제 라오스 태국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에 들어가서 약이랑 다시 받고 다시 또 나오려고 이게 어차피 이제 제가 12월 달에는 한국에 무조건 들어가야 하니까 병원에 가야 하니까 어쨌든 두 번째 이유는 라오스에서 오토바이를 너무 열심히 타가지고 눈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안 돼요. 이제 알러지 약도 먹고 눈에다가 인공 눈물 안약도 쳐 넣는데도 너무 가려운 거야. 그래서 이러다가 눈 비비다가 뭐 눈알 빠질 것 같아가지고 베트남에 넘어오니까 확실히 먼지가 그나마 괜찮네. 물론 여기도 이제 베트남도 매연이 안 좋죠. 매연이 안 좋지만은 베트남은 도로가 좀 잘 되어 있잖아요. 라오스는 흙이고, 그러니까 흙이 날려가지고 눈에 들어오니까 너무 가려운 거야. 어쨌든 베트남에 넘어왔는데 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오토바이 소리가 엄청 많이 나고 그냥 아이고 차 빵빵빵 클락슨 소리. 그리고 대박이, 제가 식당을 갔는데 아주머니가 저보고 한국 사람이냐 그래요. 아줌마는 아니고 한 누나 같아. 누나도 아니죠. 저보다 어릴 수도 있겠다. 30대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내가 맞다고 하니까 자기는 경기도 시흥에 살았대요. 그래서 내가 시흥에서 뭐 하냐니까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고 이혼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 국적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뭐 하냐니까 여기 한국하고 베트남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식당에 남편이 있어. 같이 사는 기둥서방이. 이게 뭔가 아시죠? 딱 그런 스타일 같아. 근데 그래도 제가 또 한국 사람이라고 또 공짜로 막 주는 거야. 되게 좋아하고. 또 한국말도 이제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제가 와서 그런가 엄청나게 또 신기해 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자, 어쨌든 또 무슨 일이 있어. 막 일이 되게 많았어요. 저한테 발생한 일도 많았고, 뭐 코카콜라 하나 코카콜라하고 비타민 음료수 2개 샀는데 한 1,000원을 더 받는 거야. 라오스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해준 여자애가 저를 보더만 외국인처럼 생겼으니까 자기 언니한테 언니 이거 얼마야? 하면서 언니가 얼마 했더니 외국인이야 이런 식으로 라오스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더 받으라고.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따지기도 싫은 거야. 근데 이 바보가 얼마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지폐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조차도 거스름도 계산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했더니 돈을 더 많이 준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스름돈으로 네, 거스름돈 계산 잘못했습니다 했더니 말 그대로 1,000끼를 줘야 하는데 5,000끼를 준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욕심만 어쨌든 씁쓸해요. 이런 거 보면은 맨날 이 새끼 맨날 어떻게든지 외국인만 속여 먹었고 어떻게. 자, 아무튼 지금 목소리가 어떤가. 지금 제가 호텔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소리가 들릴까 봐. 아무튼 제가 한번 들어보고 너무 소리가 작으면은 제가 그냥 그걸 안 올리는 걸로. 자, 오늘 이야기는 다들 알다시피 제가 이제 국경을 통해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국경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딱 8개월 전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라오스에서 그 어디야 팍스에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타켓에 와가지고 타켓 루프를 돌았어요. 타켓 루프로 돌고 그 다음에 이분이 락사오에서 자동차를 탔어요. 버스죠, 버스. 아니, 버스가 아니라 어떤 그 승합차라고 해야 하나? 봉고차? 봉고차를 탔어요. 그게 아침 10시 20분 차인데 대중 없어요. 9시 50분에도 떠나고 10시에도 떠나고 그래요. 지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버스를 타고 락사오에서 베트남 이제 빈이 있죠. 빈. 다잉포. 빈. 그 어디야 핫딘 위에 있는 거. 자, 아무튼 그 빈에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빈에서 며칠 놀다가 기차를 타고 하노이에 가는 게 이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자가 봉고차 맨 뒤에서 앞에 탔거든요. 근데 자기 옆에 라오스 여자애가 탄 거예요. 20대인데 이제 출발해가지고 라오스 국경에 도착해서 도장 다 받고 베트남으로 빠져나와서 출발하는데 이제 꼬불꼬불이란 말이야. 꼬불꼬불. 근데 락사우에서 빈 구간이 어떻게 보면 라오스에서 베트남이 이 구간에서 가장 짧아요. 대부분 뭐 5시간, 6시간 막 이렇게 걸리는데 아니다. 저 디엔디엠프도 짧다. 아무튼 락사우에서 빈 구간이 여기가 한 3시간 걸리거든요. 락사우 그 국경에서 빈까지가. 근데 이 여자애가 이제 이 꼬불꼬불 하다가 보니까 자꾸자꾸 어지러웠나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도 막 양 거기다가 비닐봉지 속에다가 양 오바이트를 양 해버리는 거야. 자물매를. 그때부터 계속 그 꼬불꼬불 할 때부터 계속 빈까지 오는데 오바이트를 하면서 왔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야. 처음에 이제 처음 한 30분 정도 오다 보면은 국수를 먹어요. 근데 이제 토를 많이 했으니 국수도 못 먹지, 어지러우니까. 근데 한국 남자가 음료수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음료수 좀 줬어요. 근데 그건 좀 먹더라고요. 물도 잘 못 마시고. 그래서 이제 번역기를 이용해서 물어봤죠. 너는 원래 이렇게 참을매를 잘하냐 했더니 참을매를 원래 잘한대요. 근데 지금 어디 가냐 했더니 자기는 하노이 간대요. 응? 나도 하노이 가는데 너는 하노이 왜 가냐 했더니 엄마하고 아빠가 하노이에서 일을 한대요. 무슨 일을 하냐니까 하노이에서 막 건설 그런 현장 같은 데서 라오스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뭐 빨래도 해주고 집도 이제 여관 같은 데도 지켜주고 아무튼 뭐 밥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한대요. 부모님이 이제 너무 바쁘니까 본인이 하노이로 부모님을 보고 싶으니까 간다 그거예요. 그럼 너 형제는 없냐니까 없대요. 자기 혼자래요. 외동딸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음료수를 줬잖아요. 그래서 음료수 마시고 사람들은 이제 국수 다 먹고 다시 봉고차로 탔어요. 또 그때 한 3분 됐나? 또 이제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완전 노란색으로 변했지. 아시죠? 참을미 하는 사람들, 저도 참을미 심하거든요. 지금은 조금 좋아졌지만 예전에 정말 심했거든요. 얼굴 막 노란색으로 변하지. 손가락, 발은 차가워요. 몸은 어지러운데 뜨겁고 손가락, 발가락은 차가워져요. 그러니까 이 한국 남자가 본인도 어렸을 때 참을미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이 손 좀 줘보라고 해가지고 손을 계속 이 빈에 올 때까지 빈 그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손을 주물러 줬어요. 이게 확실히 손을 주물러 주면 좋아요. 왜냐면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참을미 때문에 이 혈관이 안 좋아지니까 참을미 때문에 계속 이렇게 거의 뭐 한 2시간 이상을 주물러 준 거죠. 그래서 빈에 도착을 했어요. 여자는 이제 이 남자한테 엄청 고마워하죠. 근데 남자가 물어봤어요. 너는 숙소 어디에서 구하였냐? 왜냐면은 그 여자가 그러니까 오늘 도착했다고 하면은 오늘 자고 하루 더 자고 하노이에 간대요. 보통 계속 그렇게 해왔대요. 하루 더 자고 가는 걸로. 왜냐면 아마 참을미를 하니까 다음날 하루 더 쉬고 올라가는 걸로. 근데 다행히 기차는 참을미를 안 한대요. 저도 좀 그래요. 저도 기차 타면 참을미 좀 안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제 얘기 아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너는 숙소 어디 구했냐니까 어디 구했대요. 그래도 지도로 봤는데 지도에도 안 나와요. 근데 대체 얼마짜리냐 물어봤더니 한국 돈으로 4,800원이래요. 그래서 대체 이 4,800원은 뭐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는데 라오스 사람들이 빈 오면은 많이 묵는 데래요. 주인이 또 라오스 사람이래요. 그게 베트남 남자하고 라오스 여자 결혼해서 만든 아주 여관인데 되게 안 좋대요. 근데 거기가 싸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가는 숙소로 같이 가자. 내가 네 방까지 구해줄게. 근데 여자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 남자가 아니 부담 갖지 말라고 내가 가는 것도 되게 싼 곳이라고. 하지만 너 지금 몸도 이렇게 안 좋은데 그렇게 싼 데 가면은 안 좋다 했더니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묵는 숙소로 왔어요. 그래서 숙소를 하나 더 구해줘서 인터넷으로 오면서 하나 그 예약을 해줬단 말이에요. 부킹으로 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숙소에 들어와서 여자한테 그랬어요. 너는 일단 들어가서 쉬라고. 그리고 너가 상태가 좋아지면은 나한테 메시지를 페이스북으로 보내라. 아까 알려준 페이스북으로 보내면 같이 나가서 밥을 먹자. 그런데 네가 몸이 안 좋으면 그냥 계속 자고 내일 아침에 같이 밥을 먹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는 씻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돌아다녔어요.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이제 일어났다고, 지금도 괜찮다, 배고프다고. 둘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밥을 먹었어요, 길에서. 많이, 베트남 길에 맛있는 거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그날 이제 이야기, 저에게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자 방으로 가서 잠을 잤죠. 물론 이제 이 남자 한쪽 마음에는 아시겠죠?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여자애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둘이 왜냐면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고 잘 됐다고 그거예요. 그 여자가 막 엄청나게 물어봤대요. 한국에서 뭐 하고, 왜 라오스에는 왔었고, 이제 하노이 가면 뭐 할 거고, 좋아하는 게 뭐고, 어렸을 때는 뭐 하고 놀았고, 어떤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좋아하는 위인은 누구고, 베트남의 뭐 대통령 누군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거 돌아가시고 주석이라고 해나 베트남도. 자, 어쨌든 막 이것저것 막 겁나게 물어봤대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날에 이제 그 여자가 하루 더 있다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둘이 이제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빈 시내를 막 많이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일도 먹고 막 이것저것 한국 남자가 많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막 고맙다고. 근데 이렇게 비싼 거 안 사줘도 된다고. 근데 아무도 안 비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먹고 술을 한 잔 먹으려고 했는데 여자가 이제 전에 참을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는 못 먹겠대요. 근데 술을 못 먹는 건 아닌데 뭐 부담돼가지고 속에, 왜냐면 이제 다음 날에 기차도 타야 하는데, 기차는 뭐 참으면 안 하지만 그래도 속이 안 좋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속이 안 좋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남자만 이렇게 한 잔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로 왔어요. 밤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따로따로 이제 방에 들어가는데 여자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냥 좀 더 같이 놀아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면은 내 방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여자가 자기 방으로 오래요. 자기가 네 방에 가는 게 좀 불편하다 그거예요. 이제 좀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그래서 남자가 여자 방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막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또 너가 좋아하는 건 뭐고, 너는 라오스에서 어떻게 걷고,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고, 막 그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서로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러브로 해버린 거예요. 러브를 막 엄청나게 긴장되죠.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그런 쉽게 발생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완전 그런, 어떻게 말해, 설레임 속에서 고사리 같은 손과 아주 동굴을 탐험을 막 아주 심하겠다고 해나,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겠다고 해나, 아주 싹싹 아주 아주 그렇게 러브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백질하고 올챙이도 그냥 동굴에다가 확 그 정도로 이게 정신 못 차린 거죠. 남자가 장갑을 착용했어야 하는데 아니 확 분위기 자체가 그랬고 장갑조차도 없었고. 자, 아무튼 그래서 다음날 기차를 같이 타고 하노이에 갔어요. 그래서 하노이에는 이제 여자는 부모님이 일 좀 도와주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라오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하노이에서 한 달 정도 있고, 이 남자는 태국으로 가던 라오스로 가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왜 남자는 이제 태국으로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디엔디엠부로 해가지고 사파 이쪽 있잖아요. 디엔디엠부, 사파,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로 들어가려고. 근데 얘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있잖아요. 하노이에서 빈에 기차 타고 와가지고 빈에서 락사오로 가는 걸로. 어쨌든 그 하노이에서 2주 동안 여자가 2주 있다가 이제 락사오로 갔는데, 그 2주 동안 3번을 만났는데 또 3번 전부 다 또 아주 하노이에서도 둘이 러브를 하는데 천둥이 쳐가지고 동굴을 탐험할 때마다
방망이로 그냥 천둥이 버벙 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그냥 단백질을 그냥 확 물챙이 넣는데 그냥 확 꿀꺽 그냥 아주 그냥 이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가 이제 그런 거에다 이제 며칠 후에 이틀 있다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남자가 나중에 내가 라오스 가면은 또 보러 간다고 했더니 여자가 부담 갖지 말래요. 너는 너무 멋있고 잘생겼고 그래서 다른 여자가 많을 것 같다고 나 같은 여자를 잊으라고 그래서 나한테 부담 가질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 남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꼭 보러 갈게 내 거 메일하고 이 카카오톡 아이디하고 알려준 거예요 메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는 정말로 갔어요. 남자는 하노이에 더 있다가 라오스로 갔다가 태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남자는 수완나포 공항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남자는 이제 이 메일을 몇 번 뒤져봤어요. 근데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잊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어떤 불장난 아니면은 해외에서의 아주 참 인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의 한 달 20일 거의 2달 정도 있다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랑 얘기를 해본 결과 뭐였더니 메일을 보냈대요. 메일을 보냈는데 네가 답장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남자 메일 사이에 그거 있잖아 슬러시 같은 거 있잖아 기호 그것은 여자가 그걸 물은 거야 그것을.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도 다시 반송이 되던 다른 사람한테 가던 그렇게 했겠죠. 그게 답장이 없으니까 이 카카오톡 주소 근데 여자가 카카오톡 주소를 모르죠. 이게 남생 처음 본 건데 이게 대체 뭔가 그 여자는 라인에 들어가서 그것도 쳐보고 중국 앱에 들어가서 그것도 쳐보고 안 나오지. 그래가지고 이 아는 사람한테 한국 사람 아는 사람한테 라오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라오스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카카오톡 했더니 알려준 거예요.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왜 연락을 했냐? 베이비가 생긴 거예요. 진짜라고. 베이비가 진짜 생겼다고. 거짓말 아니라 진짜라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갔죠. 라오스 다시 갔어요. 그래서 여자를 락사우로 찾아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병원에서 이미 받은 초음파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실제로 또 같이 지금도 가도 된다고. 지금 가서 또 검사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남자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부모님도 다시 만나고 하노이에 가가지고 근데 또 가는데 똑같았어요. 여자애랑 또 참을면 그대로 하고 그때도 또 손잡아주고 또 그렇게 아무도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남자는 현재 이분은 락사우에 있어요. 락사우에서 여자랑 같이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혼인신고 그런 건 안 하고요. 아무튼 이런 참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반전이 이 남자한테 발생을 했다. 어떻게 보면 참 러브 스토리죠. 어차피 나이도 이제 좀만 더 있으면 나이도 꽉 차버려서 결혼을 못할 건데, 또 남자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남자가 돈 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여자가 또 되게 착해요. 오빠만 옆에 있으면 최고 그런 같은 스타일이 있죠. 착한 여자 스타일, 또 그런 스타일이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자, 어쨌든 이런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게 다들 들리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좋은 날 되십시오. 바이.